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기본 컨셉은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랑 이제 골목에 솔루션을 제공해서 해결해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똑똑한 외식업 제이아빠입니다. 얼마 전 TV로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 거제도 편을 봤어요. 골목식당에 나오시는 장사 경력이 좀 있으신 사장님들을 보면 이제 뭐 경력이나 지역 특색, 뭐 나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내세우시면서 변화되는 것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세요. 내가 음식을 30년을 했는데 내가 이 지역 토백이야, 이건 내가 전문이야, 이런 이유들로 나만의 방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골목식당 프로그램이야 외식업의 원톱이 백종원님과 TV라는 이제 미디어가 결합을 해서 그래도 좀 말을 잘 들으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 변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항상 변화의 촉을 세우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변화의 촉을 세워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치킨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치킨집이 잘 안 돼요. 매년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럼 저도 장사를 할 때 똑같이 했던 건데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하는 게 뭐냐, 어느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되는지 그거 보고 있어요. 저놈이 할인 이벤트를 하나? 저 집에서 신메뉴가 출시가 됐나? 저 집에서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맥주를 할인 이벤트를 하면 저희도 맥주를 할인 이벤트를 하고 신메뉴 출시하면 저희도 신메뉴를 막 만들어요. 근데 아셔야 될 건 우리 집에 치킨 매출이 떨어진 건 그 앞집이 잘해서라기보단 배달의 민족 때문이고 GS25 때문이고 CU 때문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치킨집에 가서 맥주도 한 잔 먹으면서 가족들이랑 뭐 친구들이랑 회사 동료들이랑 치킨집을 그런 식으로 자주 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만 톡톡 누르면 원하는 브랜드의 치킨을 원하는 장소에서, 사무실이 됐건 집이 됐건 뭐 한강역 무슨 다리 밑이 됐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배달이 싫으면 편의점에 가시면 돼요. 편의점에 가면 조각불로도 팔고 훨씬 더 싸게 기다리지도 않고 팔 수도 있어요. 맥주는 4캔에 만원, 요즘은 막 세일해서 5캔에 만원씩 파는데 왜 굳이 귀찮게 검증도 안 된 치킨집에 가서 생맥주 마시고 치킨을 먹겠냐는 거예요. 치킨집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깃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밥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일반 식당이나 반찬가게 매출이 줄어 옆집이 잘해서라기보다 가정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온라인 쇼핑 자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이에요. 대형마트, 해외 직구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 더 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외식업 자체가 정체인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도 있지만 현재의 외식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은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고집 부리고 있고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술을 잘 안 먹어. 그러면서 술을 판매하시는 음식점이나 뭐 치킨집 이런 곳에서 경기 탓으로 술이 안 팔리는 것을 돌려요. 하지만 국세통계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류 출고량은 1966년 73만 7천 kl에서 2016년 기준 375만 7천 kg줄로 5.1배가 증가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966년도 대한민국의 인구는 3,400만이었어요. 성인 한 명으로 기준을 잡으면 연간 술 소비량은 50년 사이에 1인당 2배 가까이가 늘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때보다 술을 2배를 더 먹는다는 거예요. 주류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 술을 마시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점에서 사다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대형마트가 사다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음식점이나 외식업은 술 파는 방식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뭐 예만 들다 끝낼 수는 없잖아요. 여튼 말 그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볼게요. 자, 합정동에 꽤 유명한 쌀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평일에도 그 옆에 지금 상권이 다 죽어서 썰렁한데도 그 집은 평일에도 웨이팅이 걸려요. 장사가 잘 되자 이제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같은 건물 2층에 비슷한 컨셉의 바베큐 전문점을 오픈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듣기로는 위 매장의 적자를 밑에 매장에서 메꾸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업을 확장을 하던 변화를 하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업의 범주 안에서 변화를 해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롯데, 혜태, 크라운 뭐 이런 제과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과자들은 경쟁이 아주 심한 분야예요.
과자 먹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과자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새로운 과자를 출시해봐야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도 모르고 과자만 출시하고 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한 방법이 뭐냐, 인간사료라는 대용량 과자예요. 이 인간사료라는 말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건빵이나 뭐 이런 과자들을 뭐 1kg에 8,000원, 5,0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고 종류만 해도 10,000가지가 넘는데 뭐 1인 가구나 취준생 이런 친구들이 끼니 대용으로 먹는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상품은 동일해요. 과자는 똑같고 퀄리티도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그냥 과자를 사 먹는 고객의 타겟을 이 취준생이나 1인 가구에게 맞게 상품을 그냥 재구성한 거예요. 내부에서 변화를 시도한 거죠. 자, 한 가지 그럼 더 볼게요. 정관장은 다 아실 거예요. 홍삼으로 대표되는 건강보조 제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짜먹는 홍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출시를 했지만 홍삼도 이제 먹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반려견 피부 미용제입니다. 홍삼으로 반려견 피부 미용제를 만들었는데 얘가 6년분 홍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60g인가 이게 2만원이 넘어요. 자, 한쪽에서는 인간 사료라고 과자 1kg를 5,000원에 팔고 한쪽에서 사람도 못 먹는 홍삼을 반려견 을 위해서 60g에 2만원씩 팔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품의 변화의 측면에서 아주 좋은 예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변화는 이렇게 사업 내에서 하고 크게 하기보다는 적게 해야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타격을 덜 받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내부에서 하기 위해선 매장과 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이랑 색깔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를 더 볼게요. 이게 이제 코로나 맥주라고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인데 멕시코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맥주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요 라임이에요. 라임을 코로나 병에 쏙 집어넣어서 라임이랑 같이 먹는다는 맥주 이미지로 굉장히 성공한 세계적인 맥주인데 사실 라임이나 레몬 같은 건 어떤 맥주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처음부터 맥주에 라임을 넣지는 않았어요. 코로나는 어떻게든 맥주를 다른 맥주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소금도 넣고 뭐 간장도 넣고 심지어 고춧가루도 넣어봤다고 해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어떻게든 우리 맥주를 차별화해야겠다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라임을 넣게 됐고 그게 맥주의 상징이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맥주는 보통 뭐 젊은 친구들이 땀 엄청 흘리고 막 춤 막 추다가 여기서 물 팍 튀기고 뭐 이걸로 거의 끝이잖아요. 광고가 차별화도 뭐 엔젤링 목 넘김이 좋은 딱 맥주 중에 자기 목 넘김 안 좋다고 광고하는 맥주 한 군데도 없어요. 차별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광고 모델 비싼 분들 써서 만들고 이럴 바에 그 시간에 맥주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어떻게 차별할 건지를 고민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은데 지겨우시면 구독, 좋아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채널 공유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 자,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메뉴, 내가 가진 서비스가 자신이 있으면 이걸 프리미엄이나 중저가로 상품을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쿠오쿠오나 뭐 요즘 다른 뷔페 음식점을 보면 평일 점심, 평일 저녁, 주말 저녁이 가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메뉴가 있으면 그걸 조금 대중화하기 위해 저가로 파는 것도 좋아요. 중간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걸 프리미엄을 더해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좋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인데 이제 아이폰의 대중화를 위해서 아이폰 SE라고도 이제 좀 중저가 브랜드가 나왔어요. 이제 메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낙지 전골, 낙지 볶음 전문점도 무한 낙지를 생으로 받아서 비싸게 팔아요. 제가 가끔 가는 낙지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낙지를 낙지 전골이랑 낙지 볶음 팔아요. 4만원, 5만원 이렇게 고가인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중성이 조금은 떨어지니까 냉동 낙지들을 써서 저렴한 낙지 메뉴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판매 범위를 늘리는 것들로도 충분히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말이 조금 오늘은 많았지만 결론을 바로 갈게요. 장사가 안 된다고 메뉴만 막 출시하고 홍보하고 옆가게만 계속 보고 이랬다가는 솔직히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넓게 수용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백종원님이 오셔서 솔루션을 해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꾸준히 공부하고 꾸준히 변화하고 꾸준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지 그것이 계속해서 시장이 변하는 외식업에서 살아남는 그런 비결입니다.